네,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최소영 평론가님, 네. 청와대 재직해봐서 네.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정상 간에 이런 뭐 성범죄라든지 그러니까 상대 국가 공무원의 외교관의 문제를 이렇게 딱 지적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거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뭐 청와대에서 이제 대변인실에 있으면서 이제 브리핑 업무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서면 브리핑에 이런 걸 담겨서 단 몇 자리에도 이렇게 나오는 걸 저도 처음 봤는데 저는 그만큼 이것은 어찌됐건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개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 줄 딱 담겨있는데요. 그렇죠. 1800자 중에 아마 20자 정도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최소 이렇게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어쨌든 이거는 외교적으로도 좀 이례적이지만 청와대가 이게 정상 간의 통화를 이렇게 공개하는 데 있어서 언급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도 속사정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청와대가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뉴질랜드 총리가 나서서 정상 통화에서 언급할 정도면 사실 이게 이번 사건은 현지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이 그 현지 백인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그 피해가 있었다는 시점은 201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이걸 그 직후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그 외교관 안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뉴질랜드의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게 영장까지 체포 영장까지 발부되고 이게 현지 언론의 보도까지 됐던 사안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뉴질랜드에서는 굉장히 좀 큰 현안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 가해자로 지목된 외교관은 신상과 얼굴까지가 공개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양 정상 간의 대화에서도 거론이 될 정도로 뉴질랜드에서는 좀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네, 일단 이 외교관 지금 동남아 주요 국가의 지금 총영사를 또 맡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외교관은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가요? 지금 입장을 보면 본인이 이제 본인도 남성 그리고 이제 피해자도 남성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오해나 어떤 그 다른 그런 여론을 좀 잠식시키려는 듯 본인이 어쨌든 그 성적 지향이 동성애 성향도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었지만 이게 어떤 성적으로 내가 다가가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곧 강제추행이라는 어떤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동은 있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지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런 과정 중에서 또 현지 외교관이 뉴질랜드 수사당국의 수사에 굉장히 좀 협조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됐지만 어떤 인신 양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진상조사를 이유로 협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장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이 부분이요. 지금 뉴질랜드 법원에서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 현재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금 이런 뉴질랜드의 어떤 수사기관의 요청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사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뭐 우리 뉴질랜드 대사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발언한 중에 보도에 따르면은 면책 특권 및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좀 뼈아픈 지적인 게 그동안 이제 사실 외교부 라인에서 이렇던 이제 공관 성추행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2017년에는 뭐 에티오피아 대사가 이제 막 그런 일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외교에서는 이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외교에서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원래 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거기서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건 양국이 협조를 해서 수사에 진행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어떻게든 외교 관계에서 상당한 부담으로밖에 작용할 수 없다는 점 이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런데 변호사님, 이 외교관은 부임지에서 이 면책 특권 그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무한정으로 이거는 다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언론에서도 사실상 뭐 영장이 발부되고 했지만 집행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면책 특권 때문에 사실 어떤 문제제기가 접수된 그 접수국, 그 임관지에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소추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빈협약에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도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외교 당국이 외교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외교부가요. 이런 여론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이 특권의 면제 같은 것들을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입장이 조금은 바뀌어서 특권 면제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실 아까 그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 주재 대사관들의 이런 성비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총영사가 성추행을 해서 지금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외에도 지난번에는 이디오피아 대사인가요? 그 성추행으로 해서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고 지금 복역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어디 파키스탄 대사관에서도 그 이런 그 고위 그 외교관이 또 이런 일을 벌려서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관장 비위 관련해서 조사 중인 사안들이 몇 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외교관 성비 문제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참 사실 국제 망신이기도 하고 부러운 그렇죠. 일이잖아요. 일단 이 외교관이 이제 부임제에 나가면 그 공간 자체, 그 업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 나라에서 국한돼서 이 한국과 관련된 업무를 아주 제한된 인원으로 그 위계사회화가 분명한 이 조직 내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흐려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이런 어떤 성 관련 그 이슈들은 위계 관계, 어떤 위계 서열화된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 없이 이게 어떤 친근감의 표현이다 내지는 어떤 그 뭐 배려다라는 어떤 외형을 쓰고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 연장성상에서 또 굉장히 그 아주 작은 조직에서 이렇게 위계서열이 공고한 구조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진단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강경화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요. 이런 성비위에 관련해서 아주 엄정하게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높여왔거든요. 과거에 강 장관 발언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뿌리 뽑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심을 하고 신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기에 적발이 되어서 또 조기에 조사가 되어서 그 사안의 경중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네. 2017년 에티오피아 전 대사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과거에 이 성폭행 사건 이후에 원스트라이크 제도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엄정 처벌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외교부 경고가 외부까지는 안 먹히는 모양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장관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얘기했으면 그다음에 뭐 바뀌어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 저는 이런 걸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교부 자체가 약간 기강이 해이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네. 이 쉬쉬하면서 묻는 이른바 그 축소은폐에 대한 고질적 병폐가 작용하는 기관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범죄라는 것이 통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통제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통제하지 않는 이 조직 문화 혹은 이 기관 문화, 우리 부처 문화 이것들 장관이 이렇게 원스트라이크 아웃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녹여들고 시행되려면은 장관의 솔선수범 정도가 아니라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자기의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줘야 되는데 전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3년 전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현직 그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국제 망신인 것 아니냐 비판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